또 허리와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생기는 퇴행성 척추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은요,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신경외과 이상호 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나이가 들면요, 척추 노화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마디마디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55세 정도 되면 척추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불안정을 보상하기 위해서 인대와 뼈가 굵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막힌 경우고 이쪽은 이렇게 지그시 눌린 경우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비정상적으로 자란 좀 인대가 또 척추관이 좀 좁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이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척추관은 수도관처럼 아주 굵은 관인데 그 속으로 내 척수액이 흘러야 됩니다. 혈액도 흐르고 신경도 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신경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네. 수도관이 막힌 것처럼 중간에 완전히 막혔네요. 막힌 것이고 이것은 근본 원인 치료를 한 후에 수도관이 다시 뚫린 신경이 통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신경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저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떨 네. 때 이런 질환을 좀 의심해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증상이 앉아 있으면 편한데 서면 허리나 엉덩이 또 다리가 많이 불편한데 특징적인 것은 서서 오래 있으면 엉치가 빠지려고 그래요. 엉치가 완전히 빠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힘이 빠지고 무겁고 감각이 아주 둔한 느낌이 듭니다. 오래 걷기가 힘드니까 가다가 시기를 반복하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자꾸 앉아서 독서를 한다든지 앉아서 TV를 본다든지 이런 정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옆으로 옹크려서 자게 되고 아침에 눈 뜨면 다리가 뻣뻣해지고 무거워지는 증상이 있죠.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놔두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상적인 척추관을 가진 사람은 네. 나이가 90인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올바르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나이가 70인데 제대로 못 걷는다면 나이 탓이 아니죠. 허리에 병이 생긴 겁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척추관이 그 협착증을 애사로 생각하고 네. 스테로이드 주사만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86세 여성인데 이 주사를 뭐 열 몇 번을 맞은 거죠. 계속 원인을 알지 못하고. 네네. 그러니까 한 군데 있던 척추관 협착증이 이 주사를 맞으면은 인대가 두터워지게 돼 있어요. 네네네. 또 두터워지고 또 두터워지고 해서 네 군데나 두터워져 가지고 결국 86세에는 휠체어를 타고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허리가 구부해지기라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서 신경에 다시 살리게 된 다음 지금은 잘 걸어 다니시죠. 그렇군요.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꼭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할 텐데 치료는 어떤 좀 치료를 받게 되죠? 척추관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진단은 신경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조영수를 해보는 것이요. 신경을 조영수를 해가지고 신경이 이렇게 쭉 바로 통하고 살짝 눌린 경우 네. 조금 압박됐으니까 이거는 비수술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나 신경이 내려가다가 완전히 막혔잖아요. 이거는 관이 막혀서 내 척수액도 안 통하고 신경도 안 통하고 혈액도 안 통하는데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되고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T, MRI보다 더 중요한 검사는 신경조영술입니다. 네. 자, 이렇게 따라서 원인과 진단 또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경조영술을 이용해서 비수술로 할 건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이렇게 치료법이 나눠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 좀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게 되나요? 네. 우선 정상으로 보면 네. 5분 이상 걷지 못할 때, 5분만 걸으면 앉아서 쉬고 싶을 때, 거리로 말하면 500m를 걷지 못할 때, 500m를 걸으면 또 의자에 앉고 싶은 분이 주저앉고. 주저앉아서 엉치가 네. 빠지려고 해서 주저앉고 싶은 분, 또 시간으로 따지면 5분을 계속해서 걷지 못할 때, 5분을 서 있지 못하는 이런 증상은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죠. 네. 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그러면 오래 걷지 못하면은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한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죠. 부담스럽지 않는 치료 방법. 비수술만큼 간단하지만 근본 원인을 고치는 방법이 이제는 나왔습니다.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서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가서 인대만 바꾸어 넣는, 그래서 새로운 100세 시대에 아주 적합한 거죠. 그동안에는 70, 80, 90 되신 분들이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젊은 사람으로서 100세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논문도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척추 학회지 중에서 가장 임팩트 점수가 높은 SCI 1급 논문지가 네. 스파인지라는 건데, 그 스파인지에 발표된 논문 2개를 보면 척추관 협착증을 고친 사람이 평균 10년 이상 더 건강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을 고치지 않은 분들은 일찍 돌아가신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술로서 그렇게 해야 이 노인들이 85세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채소 침습 작은 상처 척추 수술이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 수술이나 된다는 뜻은 아니죠. 작은 상처, 조그만 수술, 출혈이 되지 않는 그런 수술로서 척추관 협착증이 건강한 수명을 연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운동신경이 좀 좋아져서 더 오래 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운동신경도 좋아지고 강박신경도 좋아지고 아. 무엇보다도 자율신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죠. 네. 고치기 전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허리가 네. 아파서. 네. 그러나 낮에는 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앉아서 소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이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치료로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닙니다. 네네. 스웨덴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면서도 해부학 교수가 스웨덴 사람들을 사체를 부검을 했습니다. 그때 인대가 두터워진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걸 알아냈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저게 보면은 제일 첫 그림에 인대가 종이처럼 얇아야 되는데 굉장히 두꺼워져 있죠. V자형으로. 네네. 그래서 신경이 아주 깨알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척추가 주저앉아가지고 디스크가 말라붙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신경근육이 좁아진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되게 한 부위가 아니고 여러 부위이기 때문에 저게 신경이 안 통하는 부위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나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게 아까 누군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저렇게 뼈가 어긋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게 되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게 되면은 얼굴이 퉁퉁 붓는 그런 쿠싱 증후군이 되는데, 인대를 바꾸어 넣으면, 인대를 고안해 넣으면은 뼈가 앞으로 어긋난 척추관 협착증도 정상적으로 걸 수 있고 스테로이드 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어떻게 보면 주 원인이 바로 인대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인대가 두꺼워진 것이 네. 가장 큰 원인인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인대를 좀, 네, 주 원인이 인대인 만큼 정상인대와 두터워진 인대, 지금 이렇게 비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첫째 그림을 보면 정상 인대는 종이처럼 얇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안에 보면 보름달처럼 신경이 하얗게 있고 두터워진 인대를 보면은 인대가 아주 까맣게 두터워져 있죠. V자형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신경이 아주 조그마한 눈 같아요. 찌구멍처럼 작은 구멍이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옆으로 본 사진인데 뒤쪽에서 인대가 차라 들어가가지고 긴 신경을 앞쪽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크가 같이 나이가 들어서 팽창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보존되어야 됩니다. 디스크는 쿠션 역할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신경 조영술을 해보면 수도관이 막히듯이 신경이 쫙 막혀 있는 거죠. 까맣게 지금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커팅이라고 말을 쓰기 때문에 가끔 의사들이 신경이 끊어졌습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영어를 직역을 해서 그런 거죠. 실제로는 막힌 거죠. 네. 그러니까 신경이 어떻게 보면 막혔다는 게 이게 뒤에서 있는 인대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의학적 소견 차이에 의해서 뼈를 때문에 신경이 눌린 것이 아니라 뼈를 툭 잘라내고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린 것이 아니라 디스크를 툭 잘라내요. 네. 이것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다 근본 원인이 인대가 두꺼워진 거라는 것을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럼 저는 네.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스웨덴 압살레 대학에서 그 라우슈닝 교수하고 크라이오 아나토미라는 걸 통해서 인대가 주 원인이라는 것을 규명을 했기 때문이죠. 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뼈도 보존해야 되고 디스크도 잘라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인대가 주 원인인 것이죠. 네. 사실 저도 이제 의학 방송을 하면서 이 얘기는 지금 늘 처음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계속 여쭤봤는데 어쨌든 그럼 인대를 그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인대 제거술 어떠한 치료법이죠? 뼈를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뼈가 뼈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등에 손을 대 보십시오. 네. 뼈가 만지지죠, 선생님. 그렇죠. 만져주죠. 그 뼈와 뼈 사이에 보면 틈이 한 7mm 정도 있어요. 이 뼈가 뼈 사이에 한 7mm 정도 틈이 있는데 이 네. 틈으로 현미경 빛을 넣습니다. 이게 네네네. 7mm라도 크게 확대돼서 빛이 들어가니까 안이 상세히 보이는 것이죠. 네. 그 상세히 보이는 틈으로 다이아몬드, 아주 성냥개비처럼 작은 다이아몬드 드릴, 네. 그러니까 요 볼펜 팁 같은 네네네. 다이아몬드 드릴로서 그 인대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전혀 안 다치는 거죠. 네네네. 뼈도 전혀 안 다치고. 약간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 맞는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사 맞는 것보다 더 간단하죠.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주사라는 것은 스테로이드를 넣기 때문에 네네네. 인대가 두터워지기도 하고 우선은 진통제를 넣기 때문에 우선은 안 아프지만은 자꾸 병이 근본적으로는 원인은 악화되게 돼 있는데 네. 이것은 원인을 없애버리고 그럼 그냥 두는 게 아니죠. 보태해 주는 거죠. 네. 더 허리를 강하도록 인대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네. 인대를 쉽게 말하면 나쁜 인대를 좋은 인대로 바꾸어주는 인대 교환술이니까 허리가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준비했거든요. 한번 네.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84세 여성분이세요. 네, 80대 중반. 네. 그렇습니다. 84세 여성이 수술 전에는 4번, 5번에서 신경이 완전히 졸려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게 딱 5m밖에 보이네요. 못 네. 가고 걸어가면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요. 그런데 나이가 84세에서 그런 줄 알고 다 두었다가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가서 인대를 제거한 자국이 이제 보이죠. 수술 후에 하얗게 보입니다. 새로운 인대로 들어간 모습이죠. 그래서 신경이 도로 굵어졌잖아요. 84세 여성이 다시 60세 젊은 여성으로 바뀐 거죠. 바로 허리를 펴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는 거죠. 네. 이거는 계속해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네, 다음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이분 또한 이제 83세 여성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두 곳이나 이게 협착증이 우리들의 있으셨네요. 어머니, 우리들의 이모, 우리들의 할머니가 걷지 못하는 것은 80세 나이 탓이 아닙니다. 네. 83세에 못 걷는 것은 틀림없이 80%에서 병이 있어서 그래요, 척추에. 그래서 신경을 눌려 있으니까 못 걷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신경을 펴주면 다시 걷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걸으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은. 그래서 건강 장수를 위해서 80 노인, 90 노인을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야지 또 이게 장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맞습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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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많이 네. 기다리셨죠? 네, 어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네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 앉지도 서지도 좀 하는 게 불편하고요. 네. 그리고 뒷다리가 이렇게 많이 땡겨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7세예요. 그러니까 57세, 그러니까 55세보다 2살이 많으시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네. 젊은 사람은 요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디스크병이기가 쉬우나 57세이기 때문에 그 나이로만 봐도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많고 뒷다리가 땡기고 네. 앉을 때도 불편하시고 서 있을 때도 불편하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 신경을 찍는 신경조영술을 하면 네. 그 부인의 그 척추관이 이게 이렇게 넥타이를 척추관이라 보면 이게 졸렸느냐 안 졸렸는 걸 꼭 봐야 됩니다. 이게 졸렸다면 풀어줘야죠. 네. 아마 말씀 들어보니까 벌써 증상이 얼마나 되셨죠? 이런 증상.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2년 정도 되셨고요. 그러면은 네. 디스크병은 네. 그냥 둬도 6주 내지 석 달 이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수가 있는데 네. 척추관 협착증은 2년을 기다려도 절대 저절로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집니까? 인대가 종이처럼 얇아야 되는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진 거죠. 두꺼워진 인대가 있는 이상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시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인대를 바꿔 넣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대로. 네. 네. 혹시 병원에 가보셔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봤는데 4번, 5번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아, 또 사람마다 또 이렇게 통증의 정도가 또 다르죠, 원장님. 그런데 네. MRI를 찍으면 네. 지금 저 부인처럼 디스크가 별로 안 튀어나왔기 때문에 병이 별로 없게 보이는 게 아.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MRI나 CT를 보면 병이 별로 없게 보이기 때문에 네. 신경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신경 조영술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인께서.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먼저 신경 조영술 한번 이제 검진이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네.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데가 원인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무료 전화 상담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인대 제거술 잠깐 설명해 주셨거든요. 인대 제거술을 통해서 녹슬어 막힌 수도관을 뚫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예후가 또 좋은 또 사례가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근본 원인을 고치면 정말로 애후가 좋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은 삶의 기쁨이 달라지고 걷는 기쁨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서서,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네. 연세가 92세예요. 네. 92세에 일본에서 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건강을 대표하는 부식이기 때문에 이 92세 남성은 서서 강의를 하고 싶대요. 앉아서 강의하고 싶지 않고 서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 90세 노인도 조금 전에 본 사진에서도
인대 강화수를 한 다음에 인대를 튼튼하게 바꿔 놓은 다음에 바로 서서 걷게 됐고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죠. 두 곳이 막혔는데 수술 후에 인대 재건술 후에 신경이 전부 다 살아나서 90세 노인이라도 잘 걷게 됐으니 그 자녀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네. 우리 고령층 그러니까 아까 92세 남자 그분은 일본에 가서 서서 강의를 하신 후에 101세까지 사셨습니다. 네. 네, 장 사셨네요. 또 지금 역시 또 왜 보여드리는 사셨습니까? 네.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서서 걷고 움직이기 때문에 101세를 사신 거예요. 네. 보여드리는 또 여성 역시 이제 90대신데요. 8, 90대 분들이 많으시고 또 치료를 그렇죠. 통해서 저분들이 많이 또, 옛날에 네. 안 고친 분들은 다 1, 2년 이내에 돌아가시죠. 왜 그러냐면 못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서서 걷고 심장이 다시 뛰고 심폐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자녀들과 즐거운 삶을 가지고 특히 치매 예방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활기차게 생활하기 때문에 치매가 잘 오지 않죠.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는 6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 있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에서 뼈를 바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네. 뼈를 융합하는 큰 대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술이 급여나서 그냥 버려두고 있는데 척추관 전방 전이증이 되면 저렇게 신경이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양다리가 저리고 막 허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니까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막 맞게 되죠. 네. 그러나 아무리 맞아도 일시적인 거지 근본 원인은 안 좋아지는데 그 뼈 사이로 들어가서 인대만 재건하고 그 인대만 묶어줘도 저 삼각형처럼 찐운처럼 작았던 신경이 보름달처럼 수술 후에 커졌죠. 네. 그런데 그 사진을 보십시오. 척추 관절 그대로 있죠. 근육도 뒤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척추뼈가 다 있는 상태에서 뼈가 뼈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대지 않는데 신경이 동그랗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척추관 전방 전이증 대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근본 원인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다음 분 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남성분이세요. 60대 후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한 4, 5번 네, 이렇게 계속 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네. 예, 이분 66세 남자인데 늘 활동적으로 못 살아가지고 골프를 쳐도 한 배돌 치고 차를 타야 됩니다. 바로 18호를 다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등산을 할 때도 올라갈 때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아주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정도로 힘든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인대를 바꿔놓은 다음에 이렇게 신경도 다 살아나고 다시 40대 젊은 남자로 강인한 남자로 건강한 남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인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치료법,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특징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좋은 게 최소 침습법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인대를 제거한 수는 최소 침습입니다. 작은 상처 수술이죠. 몇 밀리인가요? 한 3cm 정도 절개하는데 3cm 정도요? 네. 맹장 수술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조그마한 수술인데 그 뼈와 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뼈를 전혀 자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네. 관절을 그대로 보존해요. 척추 관절을. 그래서 허리 운동이 더 좋아집니다. 허리가 더 잘 돌아가고 더 잘 숙여지지 허리 운동 제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점은 피가 안 나기 때문에 마취 도중에 어떤 사고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의료사고가. 피가 안 나는데 의료사고라는 것은 피가 많이 나야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심폐기능에 이상이 오는데 피가 안 나기 때문에 수혈도 필요 없고 또 수술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1시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소변줄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척추 수술하고 소변줄 하는 걸 너무 괴로워하고 특히 남성분, 여성분도 괴롭지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신경을 살리는 동시에 또 척추를 안정시키는 거죠.
척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골융합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나사못으로 안정화를 시키는 데 네, 비해서 맞아요. 이거는 강한 인대로서 안정시키는데요. 우리 종이 박스 이런 거 보십시오. 셀로판지 하나 딱 붙여놔도 뚜껑이 열리지 않잖아요. 네. 또 역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이제 인대 재건술 같은 경우는 SCI 국제 논문에서 발표된 바도 있고요. 네, 국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인정된 우리가 바 있습니다. 네. 이걸 SCI 논문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인들이 읽는 논문으로 5편이나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을 보고 이 유럽 서양 의사들이 이 수술이 정말로 서양인들에게 기적을 주는 수술이다. 자기들 나라에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고 뒤에 코멘트를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전히 큰 수술로서 척추관 협착증을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뉴욕도 가고 LA도 가고 파리도 가고 많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이 치료 방법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위에 거기 보면은 독일 의사와 포르투갈 의사가 이 수술 네. 방법으로서 많이 고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네. 자, 그래서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비교적 좀 예후가 또 좋은 사례 또 준비가 됐는데 이분들은 좀 이제 남성분이시네요. 네. 네. 거의 이제 연세들이 60대부터 80대, 90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55세 이상 노인에게 온다고 했는데 사실 55세는 노인도 아니시죠, 이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라고 안 하는데 싱가포르의 정의는 55세가 노인이고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65세가 노인입니다. 네. 지금 프랑스는 노인 정의를 좀 더 연결을 늦게 만들어서 68세 노인으로 하고 또 어떤 나라는 70세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동남아에서 국가들은 아시아인은 55세를 노인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55세부터 노인이라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네. 척추의 근육과 인대와 관절이 퇴행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이것 다시 좋아지고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고민이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이상호 박사와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화 주실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침에 무심코 지금 텔레비를 켜놨는데 네네네. 나와서 저가 협착증으로 네. 지금 66세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심하면서 디스크라 그래서 보니까 네. 딴 데를 가니까 이건 디스크가 아니라 협착증이라 해가지고 허리에서 이렇게 다리로 내려와요. 네네네. 하고 발바닥도 아프고 산을 좋아해서 많이 걸었는데 걷지도 조금만 걸으면 피로가 오고 발바닥도 아프고 이 발목 쪽 무릎 밑에 이리가 땡기면서 지금 아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쪽도 또 조금씩 지금 오고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아프시다가 이제 왼쪽도 서서히 왼쪽까지. 아프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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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증상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불편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4월 달부터 허리가 이상하다고 네. 거의 MRI 1년이 다 돼 가시네요. 예. 그러면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1년이나 다 되신 분은. 두 번째로 척추관 협착적인 정형적인 증상인데 신경이 눌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발목, 발바닥까지 이상이 내려간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불편하던 게 왼쪽까지 퍼지는 거 보면은 양쪽 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 겁니다. 좌우측 그러니까 중앙 부위가 통째로 졸리게 된 거죠. 네. 지금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습니까? 걷기는 그래도 이제 원래 산을 많이 10분? 탔던 사람이라 네. 걷기는 설사 이렇게 그냥 걸어는 다니는데 저가 느끼는 것이 좀 통증이 와요. 아, 지금 그러시군요.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66세라고 아까 66세. 말씀하셨고요. 네. 예. 그러면 이것을 아주 아까 말씀한 대로 채소 침섭, 무출혈, 아주 정밀한 치료법으로 고치면 원인이 고쳐지기 때문에 예. 다시 젊은 사람처럼 스포츠를 하고 다시 뛰고 걷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살 수 있으니까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게 좋겠어요. 원인 치료를 해야 될 뿐인데 그 판결은 신경조영술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침습적 신경조영술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기계가 알아서 신경 모습을 3D로도 나오게 하고 2D로도 나오게 해서 신경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신경이 막혔으면 막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빨리 고쳐서 활기찬 활동을 하시면서 재활하고 정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신경조연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디가 막혔다는 걸 보게 되면 이분 역시 또 인대 제거술로 치료가 좀 그렇죠. 충분히 인대 가능하실까요? 재건술이 가장 좋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후유증이 없는 거죠. 왜 척추 수술을 두려워합니까? 수술하고 나서 병신될까 봐, 수술하고 나서 나빠질까 봐, 수술하고 난 뒤에 마비가 될까 봐, 네. 혹시 드물게 수술하다가 심장마비가 올까 봐 안 하거든요. 네. 이것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후유증이 없고 병신이 되지 않고 심장마비가 생길 일이 없죠.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요, 지금 신경조연술을 통해서 정확히 어디가 막혀 있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만약에 그 원인이 인대에 있다면 인대 재건술을 통해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충분히 진단을 받은 뒤에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간상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대 재건술을 알아봤는데 혹시 이렇게 또 수술 후에 또 재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척추 위해서는요. 수술을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네. 현미경으로만 감압을 해서 척추 관절을 손상하거나 내시경으로 예를 들어서 내시경 수술을 통해 하는 것도 척추 관절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25%에서는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척추에다가 나사못을 박는 척추뼈를 수술하는 척추관 협착증 방법도 25%에서 재발하는 수가 있어요. 한 4분의 1 바로 정도가, 위에. 네, 예. 그러네요. 그러나 인대 재건술, 다른 말로 인대를 교환하는 방법은 재발이 없어요. 재발이 없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상호 의학 박사와 함께 퇴행성 척추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그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평소 이 척추관 협착증 예방을 위해서는요,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네,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닥터큐 내용을 말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